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상담 심리를 사랑하는 모임에 아마 제가 최근에 공지를 하나 올렸을 거예요. 나도 상담실 오픈해볼까? 라는 인천 경기 상담학계 연수에 관련된 정보였는데요. 거기서 심리상담센터 창업에 관련된 작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실제 상담실을 운영하는 세 분을 모셔놓고 자기들의 어떤 운영에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 연수에서 들었던 내용을 사실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그 창업 관련된 연구 자료를 좀 찾아봤고요. 기타 창업 관련된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해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쪽 연수의 내용을 공유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마 공유드리는 정보들이 그 연수의 내용도 아마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1탄, 2탄, 3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정보를 좀 듣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이렇게 기관에서 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상담 센터를 창업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등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그 심리상담센터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설 심리상담센터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상담센터들이 이런 모델을 거쳐서, 이런 형태에 거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설 상담센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상담센터의 모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심리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모델 중에서 국가행정처에서 바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게 바로 이제 국가행정처에서 다이렉트로 운영을 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행정처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는데요. 명칭은 어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돼 있지만 그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위탁 업체에다가 맡겨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셔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탁받아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처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또 있습니다. 어디 기관이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자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YMCA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종교단체, 교회에서 또는 성당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또 상담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심리상담센터의 큼직큼직한 형태의 모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설 심리상담센터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구분을 해볼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연구 자료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상담 이론을 부각시키는 상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센터 이름에 그 어떤 이론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붙이는 상담센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인지행동치료 상담센터. 그리고 무슨 정신역동 무슨 상담센터. 이런 거는 상담 이론을 이제 부각시켜서 상담소를 운영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을 부각시키는 상담센터 있죠. 무슨 아동 상담센터, 그리고 무슨 노인 상담센터, 그리고 직장인 심리 상담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 이렇게 대상을 부각시키는 상담센터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 기법을 또 부각시키는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무슨 미술치료센터, 그리고 이제 독서치료 무슨 상담센터 이렇게 이제 상담 기법을 가지고 부각을 시키는 상담센터들이 있겠죠. 모래놀이치료 무슨 상담센터 이렇게 상담 기법을 조금 부각시키는 상담센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퉁쳐서 모든 그 어떤 그 상담 센터의 어떤 성격뿐만 아니라 연구소 또는 무슨 교육 뭐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라는 방식의 종합적 성격의 상담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심리상담사가 돼서 활동을 하다가 심리상담 센터를 낸다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중점적으로 해서 부각시켜서 상담 센터를 오픈할지 또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고려돼야 될 부분이 그 사설 심리 상담 센터의 상담가는 상담 전문가의 전문성도 갖춰야 되지만 아울러서 사업가, 그러니까 경영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죠. 홍보나 마케팅, 그다음에 조직 운영,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회사를 사오게 되면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규정, 규율 이런 것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 업무 처리 능력 부분들도 내가 갖추고 있느냐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뭐 지금 오픈하실 당시에는 그런 역량들이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추후에 상담센터를 개업을 하실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로고를 상담센터에 보통 로고가 만들잖아요. 로고를 만든다던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행정 기술도 같이 따라줘야 될 기술이 됩니다. 무엇보다 홍보, PR,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일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연수회에서 그 참여해 주셨던 3명의 전문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이 됐던 부분인데요. 정체성이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본인이 대표 상담가이면서 또는 오너의 입장을 취하다 보면 가끔 때때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좀 회의나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상담가인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식의 어떤 전문가와 또 어떤 경영자에 대한 이해가 좀 상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내담자의 개인적인 뭐 어떤 상태를 보면 다른 뭐 그 전문기관의 레퍼런스를 뭐 참고하고 그쪽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그 경영 상태를 봐서는 뭐 잡아야 되는 거죠. 또는 뭐 이거는 뭐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담가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상담을 종교를 해야 될 때인데 이 내담자를 갖추고 붙잡고 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홍보나 마케팅을 할 때 또 부적절한 어떤 정보들을 내서 그게 또 홍보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가적인 그 어떤 정체성과 상담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확실하게 팍팍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사설 심리 상담소에서도 있죠. 경영자가 직접 운영해서 경영만 하는 거죠. 운영만 하는 거고요. 전문 상담은 정말 전문 상담사들을 또 고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완전하게 그 사업가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뭐 심리 상담을 전공을 안 했냐? 전공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상담센터를 운영을 할 때, 나도 전문가이면서 경영을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가로서 역할만 하고 상담은 정말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그러면 이 심리상담센터의 모델을 봤을 때 가장 크게 두 축으로는요. 공동 동업 구조인 경우가 있고요. 개인이 혼자서 운영을 개인 독립 경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 그리고 요즘에는 그 사회적 뭐 그 기업이라고 해서 뭐 이런 협회 같은 경우 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또는 법인 등과 같은 어떤 공동 동업 구조로도 굉장히 오픈을 많이 해요. 그 토닥토닥이라는 심리상담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를 띠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 아는 지인들도 이런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띠고 상담센터를 오픈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독립적인 경영을 하겠는데 리스크가 따라온다라고 하면 이런 동업 구조인 것도 선택을 하면 고려를 해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전문가 협회나 법인 단체의 어떤 그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협회나 법인 단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담자들이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어떤 책임감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의식을 하고 좀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법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다양한 혜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덩치가 크고 법적인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 체계와 업무가 복잡해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개인 독립 경영에서는 아마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이제 법인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일반 이제 과세업자로 아마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서울 심리상담센터 개설 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목적, 위험 부담, 보상입니다. 본인이 이제 사설 심리 상담센터를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목적과 그다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상담가로서의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센터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또 조직 관리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지, 본인이 이런 물리적, 심리적, 전문적인 스트레스가 왔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신 후에 내가 이거를 운영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고려를 하고 이때 어떻게 대처를 했을지도 방향성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어떤 사설 심리 상담 센터에서 다른 다 상담소와 경쟁적인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경쟁적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굳이 취업을 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설 상담센터를 내서 운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또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사설 상담센터를 운영했을 때 오는 뭐 고용 창출, 경제적인 이익,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시간적인 자유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이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그만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픈을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센터가 잘 되게 되면 다른 상담센터에 대한 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굉장히 또 보람이나 또 뿌듯함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잘만 운영이 됐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1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2탄과 3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또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리상담사의 진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포스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